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문제 1번. 일상생활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상한 음식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버리도록 한다. 1번부터 보시면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3번. 무조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요. 이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4번. 물품은 알아서 요양보호사가 적당히 사용한다.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요.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 질환의 특성을 중요시하고 욕구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대상자 질환의 특성을 중요시하고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겠습니다. 2번 문제. 대상자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조리해줄 음식을 사왔다. 일상생활 지원 돕기는요. 신체활동을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 신체활동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간접적인 서비스 활동이에요.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의 식사 도움이라는 것을 위해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조리를 할 수 있겠고요. 배설 도움이라는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선 옷을 세탁하기 이런 게 일상생활 지원이 되겠는데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보시면요. 대상자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었다. 대상자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상자의 식사를 차려주면 되는 거고요. 3번. 대상자가 가꾸는 텃밭에 물을 주었다. 이것도 우리 요양보호사 역할이 아니고 4번. 대상자 아들의 보험료를 대신해 주었다. 우리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아니죠. 5번. 대상자의 손자에게 간식을 사다 주었다. 우리는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대상자 그 외의 가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만 신체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자, 2번을 보시면 신체활동 지원은 일상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필요로 합니다. 3번.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은 전문성을 저하시킨다? 전문성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4번.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간접적인 서비스죠. 5번.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과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지 않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지원은 신체활동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일상생활 지원 없이는 신체활동 지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움이라는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먼저는 드시게 할 음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사오고 이런 과정들이 다 일상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대상자의 식사 준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하는 경우 식사와 간식을 통해 소량씩 나누어 준다. 1번을 보시면요. 식단은 요양보호사가 결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 결정을 할 수 있겠고요. 2번. 대상자 식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기억해 둔다. 기록해 둬야겠죠. 3번. 식재료를 구매할 때 영양표시나 유통기한은 중요하지 않다. 영양표시나 유통기한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5번. 노인의 경우 혀 뒤쪽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더 발달한다. 노화에 따라서 미각의 변화가 오는데요. 신맛과 쓴맛.
신맛과 쓴맛은 더 증가해요. 그리고 단맛과 짠맛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노인 영양관리의 일반 원칙 중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각 식품군을 하루 걸러 한 번씩 먹자. 하루 걸러 한 번씩이 아니라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어야겠습니다. 매일. 골고루. 3번. 술은 적당히 마시고 물은 소량 마시자.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4번. 활동량을 줄이고 체중을 늘리자. 활동량을 늘리고 체중은 그렇다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식사는 배가 고플 때 먹도록 하자. 식사는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전하게. 7번 문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설탕, 꿀 등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피한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을 늘린다. 우리 대상자들의 체중 조절과 심혈관계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2번째. 자연식품을 배제하고 가공식품을 먹는다. 우리 대상자들은 신선한 자연식품의 섭취를 늘려드려야 되겠고요. 3번 정답이고 4번을 보시면 국물은 많이 먹고 김치를 자주 먹도록 한다. 국, 찌개, 국수류의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를 가능한 한 싱겁게 만들어 먹어야 되겠고요. 5번 식사와 간식은 환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준다.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 대상자들의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이나 주사 시간에 맞추어서 식사와 간식을 배분해야겠습니다. 8번 문제. 고혈압 대상자의 소금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국, 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양념과 채소를 쓰지 않는다.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이 양념과 채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맛을 내주면 좋겠죠. 싱겁게 드시게 하는 대신. 2번째, 음식은 뜨거울 때 바로 간을 하도록 한다. 음식은 바로 간을 하지 않고 드시기 직전에 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음식에 간을 할 때는 점차적으로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싱겁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 4번 발효식품인 김치를 가능한 한 많이 먹는다.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요. 싱겁게 담그고 김치 섭취를 줄이는 대신 다른 채소의 섭취를 늘려주셔야겠습니다. 9번 문제.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음식끼리 나열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저지방 우유, 버섯, 잡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한테는요. 육류보다는 생선, 그리고 두부, 생채소 등의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저지방 우유를 드시게 하는 게 좋고 거기에다가 무지방 우유를 드시게 하면은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고혈압 환자의 지방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가공된 육류는 가급적 피한다. 가공된 육류 뭐가 있겠어요? 햄, 뭐 베이컨, 소세지 같은 게 있겠죠? 1번을 보시면 찜이나 구이 등의 조리법은 피한다. 기름을 적게 쓰는 조리법으로 찜이나 구이 같은 방법이 좋겠죠. 2번 가능한 한 기름을 넣어 조리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는요. 되도록 기름을 붓지 말고 바르는 정도로만 하고 기름 사용을 줄여주셔야겠습니다. 3번 부침 요리 튀김을 많이 먹는다.
이 부침 요리나 튀김 요리보다는 기름 없이 굽기 같은 또는 기름을 적게 쓰는 요리법을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5번 눈에 보이는 육류의 지방은 그냥 먹어도 된다. 눈에 보이는 육류의 지방은 제거하고 살코기 중심으로 먹어야겠습니다. 16번 문제. 변비 대상자에게 섬유소 섭취를 위해 권장해야 할 식품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해조류, 과일, 채소, 여기에 곡류까지. 변비 대상자에게는 해조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김, 미역, 파래 같은 게 있겠고요. 과일류에는 사과, 복숭아, 배, 딸기, 감, 살구, 바나나, 메론, 대추, 오렌지, 이런 기타 등등. 곡류에는 현미, 도정하지 않은 밀가루, 보리, 오곡, 메밀, 완두, 시리얼 등이 있겠고요. 채소류에는 브로콜리, 배추, 당근, 옥수수, 고구마, 미나리, 깻잎 등이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부패된 음식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버린다. 2번을 보시면요. 육류는 덩어리로 보관하는 것보다 잘게 썰어서 보관한다. 잘게 썰어서 보관하지 않고 덩어리째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육류는 잘게 썰면요. 표면적이 커져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3번 달걀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게 놓는다. 달걀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4번 식품은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는 영하 15도 이하에서 보관을 한다. 식품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를 시킬 수 있는 0도에서 10도씨 0도에서 10도씨 정도의 저온에 보관을 하고요. 냉장실 온도는 5도씨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냉장실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냉기의 순환이 없도록 공간을 두지 않는다. 냉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간을 두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생선, 어패류를 오래도록 냉장고에 보관해서 먹으면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리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식품을 냉동고에 넣을 때 날짜를 표기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먹도록 해주시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겠죠. 20번 문제.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할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1번이죠. 마이크 들고 노래하기 전에 손 씻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씻어야 되는 경우는요.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하고 돌아온 후, 음식을 먹기 전, 조리 중 전화를 받고 난 후, 조리 중 한 가지 식재료의 처리가 끝나고 다른 식재료를 다루게 될 때, 이럴 때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도마와 칼이 하나일 경우 식재료가 사용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처음에는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육류, 생선류, 그 다음에 닭고기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가사 및 일상생활을 도울 때 식기 및 주방용품의 위생관리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음식이 덜 묻은 것부터 닦는다. 2번을 보시면요. 식기류는 설거지한 후 젖은 채로 포개 놓는다. 식기류는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도마는 반드시 뜨거운 물로 닦도록 한다. 도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재료를 쓸 때 하나의 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씻고 찬물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뜨거운 물로 닦는 건 아니고요. 4번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좋다. 그물형보다 스펀지가 아니라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위생적이다.
위생적인 부분에서 좋다는 거죠. 5번 기름기가 많은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기름기가 적은 식기부터. 주방용품의 순서를 얘기하자면 제일 첫 번째 씻는 순서 유리컵. 유리컵을 씻고 그다음에 수저. 그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그다음에 반찬 그릇을 씻고 그다음에 프라이팬 순서로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쇠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을 사용한다. 이게 더 위생적이다. 1번부터 보시면요. 뜨거운 음식을 담았던 유리그릇은 찬물로 세척한다.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냉장고에 냄새 제거를 위해 락스를 뿌려둔다. 이 냉장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 닦아주면 더러움과 악취가 함께 없어집니다. 4번, 음식물이 많이 묻은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많이가 아니라 덜 묻은 식기부터 설거지를 해주시면 되고 5번, 나무 도마는 사용 후 반드시 더운 물로 세척한다. 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와 찬물로 씻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설거지할 때 주방 식기 닫는 순서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서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설거지할 때 식기를 닫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래서 유리그릇 다음에 수저,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이 순서에 맞는 거는 몇 번입니까? 2번이죠?